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북한 평안남도 순천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가 그냥 평범한 도시는 아니고요. 수십 년 간격을 두고 국가적인 대규모 프로젝트가 그것도 두 번이나 아주 처참하게 실패한 그런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오늘 저희는 북한 공식 발표나 관련 보도, 또 위성사진 분석 자료 같은 걸 통해서요. 이 반복되는 실패가 글쎄요, 단순한 불운이었는지 아니면 북한 시스템 자체가 뭔가 실패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건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사업이 연달아 실패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실패는요. 1980년대 김일성 시대 때 비난론 공작입니다. 그 석탄하고 석회석으로 옷감을 만든다는 거였죠. 이른바 주체 섬유, 이걸로 인민들 옷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근데 투입된 돈이 무려 100억 달러. 당시 북한 1년 GDP의 77.8%였다고 합니다. 와,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는 규모인데요. 네, 그 규모만큼이나 사실 좀 비현실적인 계획이었죠. 당시에 벌써 기술자들이 비난론 생산하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 이거 전기 먹는 하마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거든요. 잘못하면 국가 전력망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왔는데 전문가들이 이미 경고를 했는데도요? 네, 근데 최고 지도자 의지 앞에서는 그런 과학적 타당성이나 전문가 경고 같은 건 그냥 무시되기 일쑤였던 거죠. 결국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혹시 그 자료들을 보면 그냥 단순히 전기 많이 쓴다 이 문제 말고 다른 구체적인 기술적 어려움 같은 거에 대한 경고는 없었나요? 그것도 그냥 묵살된 건지. 자료상으로 구체적인 기술 경고 내용까지는 자세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의 좀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를 생각해 보면 최고 지도자가 딱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죠. 지도자의 혁명적 지시다. 이런 명분 아래서 그냥 다 묻혔다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1989년에 준공식은 아주 화려하게 했는데 결국 전력 부족 때문에 공장은 거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거대한 설비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그냥 굶주린 주민들이 뜯어서 고철로 팔아넘기고 그걸로 옥수수 사 먹고 그렇게 됐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위성사진 보면 정말 그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이 확인되거든요. 심지어 이 무리한 투자가 1984년에 북한이 국가부도 사태를 맞게 된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고요. 첫 실패부터 벌써 이 시스템적인 문제의 징후가 아주 뚜렷했네요. 그리고 한 30년쯤 지났나요? 김정은 시대에 바로 그 순천 땅에서 역사가 또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국제 제재에 맞서서 석탄으로 기름이나 비료 같은 걸 만들겠다. 이런 탄소 하나 화학공업, 시원 화학공업 프로젝트였죠. 2020년 5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준공식에 나타나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이게 제재 속 자력갱생의 첫 순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했잖아요. 네, 선전은 아주 거창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견물철 위성사진을 보면요. 공장 지붕에 눈이 녹지 않고 그냥 그대로 쌓여 있거나 아니면 원료로 쌓아둔 석탄 더미가 몇 달째 그대로 있는 모습이 관측됐어요. 공장이 안 돌아갔다는 거네요. 기계 열이 없으니까. 였어요. 이게 수십 년간 고립되다 보니까 기술력이 부족했던 거죠. 제재를 이겨내려고 시작한 사업인데 역설적으로 제재 때문에 외부 기술 도입이 막혀서 실패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실패한 게 명백한데 그 책임을 과학자들한테 혁명 사상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돌렸다는 건 참 안타깝네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그냥 희생양만 찾아서야 발전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참 과학의 문제를 이념의 잣대로 평가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건 북한 시스템의 어떤 오랜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결국 핵심 연구진 한 100여 명이 2025년에 조용히 철수하면서 프로젝트는 사실상 폐기 수준을 밟게 됐습니다. 이 순천의 두 번의 실패 사례는 보면 볼수록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패턴이 있어요. 최고 지도자의 독단적인 결정, 그리고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 또 기술적 한계나 전문가 경고는 그냥 무시하고 막대한 자원은 낭비되고 결국엔 처참하게 실패하고 책임은 다른 데로 돌리고, 이게 그냥 단순한 정책 실패라기보다는 과학보다 이념을 앞세우고 현실은 외면하고 또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북한 시스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순천의 그 텅 빈 공장들은 그냥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이런 거대한 실패를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자원 배분이라든지 의사결정 과정, 실패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이런 전반에 걸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겠군요. 네, 오늘 저희는 순천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북한의 거대한 실패가 어떻게 반복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그 값비싼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런 경직된 시스템이 과연 앞으로 변화하는 외부 환경이나 또 내부의 어떤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실패의 경험이 앞으로 북한의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